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손상TV 뉴스가 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1일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세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불과 나흘 만인 오늘 25일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한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이 미사일은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라고 합니다. 오늘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며 북한이 연이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볼까 합니다.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만약을 가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묻는 질문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입니다. 북한에서 그 포를 발사하는 북한 군인이 실수건 고의건 동해상이나 세상으로 바다로 쏘아야 될 탄도미사일을 2~3발을 강화문 한복판으로 발사를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실제 강화문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이걸 보고 문재인 정권과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사지선다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번, 문재인 정권은 곧바로 평양에 보복 사격을 가한다. 2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그냥 깊은 유감만 표명한다. 3번, 불상의 미사일이기 때문에 계속 조사 중이라고만 발표한다. 4번, 우리 국민이 사망하지 않았으니 그냥 듣고 넘어간다. 방송 서두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의 4년 세월과 북한의 꼬라지를 가만히 상기해보면 충분히 정답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심각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어지간한 것에는 눈썹도 까딱하지 않는 묘한 국민성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런 능력과 국민성은 은연중에 버릇이 됐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정부와 청와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73%를 넘어서고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은 좋은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북한이라는 이 적국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사랑하는 손주를 할아버지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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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 손주가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쁘다고 봐주고 보도나무 주다가 손주의 버르장머리를 더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교훈입니다. 또 배가 부르다 못해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잘못을 모른 척 묵과하다 보면 결국 큰 잘못을 하게 된다는 교훈일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하니까 김정은이는 문재인 상투를 흔들어대고 김여정이 가는 배 밖으로 나왔는지 입만 열면 헛소리를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절대적 의문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문재인 정권이 과연 곧바로 북한에 보복 사격을 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입니다. 저는 지난 4년의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강화문에 미사일 2발이 아니라 수십 발을 쏘아대도 아마 이 정권 사람들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이것은 북한이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또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을 발사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깊은 우려 표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이 더 난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날 오전 9시입니다. 이 시간 잘 보세요.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하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원인철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1시간 30분 동안 논의 끝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깊은 우려 표명입니다. 오늘따라 뭐가 저거 왜 이렇게 간질간질하지? 북한 얘기를 해서 그런가? 이어서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정도입니다. 청와대도 미사일 제공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보 판단 결과를 토대로 추후 합참이 설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반면 일본은 해상보안청이 오전 7시 9분경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발사됐다는 정보를 발표하고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한국보다 1시간에 앞서 오전 8시쯤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에 나선 겁니다. 이후에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위반했다면서 강력 규탄하고 났습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단정하면서 일본과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엄중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미국, 한국 등 강대국과 긴밀히 제휴를 해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단호히 지켜나갈 결의다. 이렇게 밝히면서 4월 전반에 예정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대면에서 이번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 대책을 확실히 논의하고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스가 총리는 관계부처의 관련 정보 수집과 일본 국민의 신속한 정보 제공, 항공기와 선박 안전 확인, 예기치 않는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 태세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가 일본을 두둔할 생각은 요만큼도 단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각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비교해보면 천냥지차가 나서 한심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북한에 대한 규탄과 비판을 차치하더라도 일본 스가 총리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밖 동해에 떨어졌다고 하긴 했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상황을 단호히 지켜나갈 결의를 했다라며 일본 국민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하라고 말합니다. 일본 국민의 신속한 정보 제공.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갔다부터 말이 없습니다. 그저 NSC가 국민의 신속한 정보 제공은커녕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로 끝입니다. 비교하기가 쪽팔려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일본을 보다 보니까 은근히 화가 납니다. 국가 지도자란 사람이 자국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근슬쩍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일본 스가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상황을 단호히 지켜나갈 결의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일본 국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문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고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도 보고받았다. 이 정도입니다. 어쩌단 말입니까? 물론 북한이 이전과 출범과 함께 수도 없이 미사일을 쏟아댔으니까 만성이 됐을 법도 합니다. 아마 이제는 미사일 쏘는 거 이런 거 날아오면 귀찮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솝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 잘 아시잖아요. 양치기 소년은 한가로를 달리기 위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하자 마을 어른들이 달려와서나 거짓말이었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재미를 느낀 소년은 계속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은 동네 주민들이 이 소년의 말에 다 속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고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때서야 외쳤지만 마을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면서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결국 양들은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가 딱 이런 꼴입니다. 지난 4년간 이 정권의 위정자들의 거짓말을 국민들이 참말로 알아듣게 하고 참말을 해도 거짓말로 알아듣게 철저하게 길들여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범람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거짓말하는 입만 동동동동동도로동동 떠다니는 이런 꼴이라는 겁니다. 이거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전 정권도 뭐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제가 어림잡아 헤아려만 봐도 2017년 정권 초기에 한 14번, 2018년은 대북쇼 때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2019년에 또 12번, 2020년에 3회, 올해도 이미 2번 발사를 했습니다. 미사일값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게? 이 정도로 쏘아대니까 이놈의 정권 사람들 민주당 다 감각이 무뎌질 만도 합니다. 이제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총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청와대나 국회 옥상에 안 떨어지면 매번 이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은 간이 이미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사일 쏘고 보트나 선박을 침투시키는 것은 식은 죽먹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김정은에 이어서 김여정이까지 망발과 망언을 퍼붓습니다. 김정은의 삶은 소대가리는 양반입니다. 김여정이는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턱떡 머저리 때때도 모자라서 진짜 입에 담기도 미망한 육두문자까지 끓이김없이 뱉어냅니다. 그것도 지 마음에 안 차는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수부 공무원을 화형하고 이번에 대폭 축소한 한미 훈련까지 시비를 걸어서 또다시 뭔가를 폭파할 것처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물론이고 민주당 심지어는 대깨문들까지도 이런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비판 한마디 못합니다. 그거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저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영원히 풀 수 없는 두 가지 수수께끼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 정권의 코로나는 어떻게 돼서 좌파는 안 물고 꼭 우파만 쫓아다니면서 감염시키는 거. 두 번째는 북한이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데 북한에 대한 거 찍소리 못하는 그 이유. 이 수수께끼가 언제나 풀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남북 대화나 평화 통일을 떠나서 찍소리 못하는 무슨 속국 수준입니다. 속국. 쩔쩔매가 못해서 슬슬 긴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이거는 대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영혼 빠진 인간들도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권이 초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세우면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해주고 싶어도 문재인식 짝사랑표 평화적인 행보가 결국 나중에는 큰 화근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문재인식 짝사랑표 평화적인 행보. 제가 만든 거예요. 북한의 대남 도발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보 위기까지 계속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군 1개 사단만 밀고 내려와도 서울이 점령당하는 것은 순식간일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때 밀고 내려오면 이 종북 주사파들이 총이나 몽둥이 들고 북한군 때려잡으러 갈란지 아니면 저 미국이나 일본으로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것들은. 주제하다시피 우리는 계속해서 당하기만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나
북한이 만행에 저지르면 그만큼 보복을 했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서 완전히 안보의 고삐를 풀어버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도발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이 이번엔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쏜 것을 저강도 무력 시위, 이걸로 한국과 미국 등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처럼 잘못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따끔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더욱이나 적국인데.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입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자존심, 국격 다 깔아먹었어요, 이놈의 정권이. 제 판단은 북한이 지금 미국이 반응을 보기 위해서 미사일의 수위를 높인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을 깐죽깐죽거리다 한 방 맞으면 나라 자체가 없으시니까 요거 남한을 깐죽깐죽하게 옆구리랑 푹 쳐보고 저쪽 한번 공격해보고 이래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는지 아닌지 보려고 이제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남부 연락사무소로 더 큰 거 하나 박살 내버리든지 연평도 아니면 뭐 저 다른 동네 미사일 한 몇 방 쏘버리든지 아니면 천안함같이 뭔가를 작당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문재인 정권의 수준이라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해도 찍소리 안 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개정된 우리나라 야전교범을 보았더니 북에 도발이 있을 경우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도 총 한 방 못 대는데. 국방부 장관 중에는 유일하게 김관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을 했을 때 북한이 또다시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온다면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으로 그들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응징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김관진 전 장관을 제일 싫어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놈의 정권이 김관진 장관을 구속시키려고 별수를 다 썼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야전교범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정권 국방부 장관들은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로만 자리만 바꿔치기 했을 뿐 아닙니까? 지금 이 나라 안보에 유비무환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터지면 어디로 피신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과연 이 군인들이 전쟁이 터지면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총을 버려버리고 엄마 품으로 뛰어가겠습니까? 이리 봐도 답답, 저리 봐도 답답, 위로 봐도 답답, 아래로 봐도 답답, 답답, 답답. 제가 이 북한이나 지금 현재 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쫙 계속 보고 왔습니다. 혹시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물론 뭐 제가 걱정해도 될 일도 아니지만 요즘 같은 세상 피난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다가 어디 그냥 밟혀 죽게 생겼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꼬라지로 봐서는 예상컨대 북한은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뭐 이런 전략무기 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면 북한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ICBM이나 SLBM 시험 발사로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가 상세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4월쯤이면 아마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펄쩍펄쩍 뛸 겁니다. 단순한 엄포성 말폭탄을 넘어서 고강도 무력 시위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수건 고의건 대한민국 영토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얘가 될란지 모르겠지만 2020년 5월 3일 북한군이 이날 오전 7시 41분경 대한민국 국군 지피초소를 향해서 사격을 강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거를 우습게 봤다가 한 달 13일 후인 6월 16일 북한은 개성공단에 위치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뭐겠습니까? 나사 풀린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김여정은 무엇이든 폭파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 정권은 말 못할 만큼의 책 잡힌 것이 있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동태눈이 돼 있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은 제발 두 눈 똑바로 뜨고 있기를 촉구합니다. 전쟁은 한 번이요. 그 전쟁에 패배하면 국민들은 한순간에 공산국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어김없이 우리 애국기업 항칠 오메기떡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자, 뭐 방송하다 보니까 진짜 나라가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될 텐데 안 쓰는 곳이 없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 고민을 털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번 보궐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 다시는 이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한 선거와 투표를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